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오늘은 영화 시카리오 2편이죠. 시카리오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Adiós. 얼마 전에 이미 개봉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셔서 괜찮다, 아니다, 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다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한 표를 던지고요. 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합니다. 뭐 제가 영화 일을 아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좀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작가분이 굉장히 글을 재미나게 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게 이렇게 써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날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를 잘 살려서 이제 3편까지 간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원래 3편까지 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2편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밀리터리 매니아, 이런 액션 영화 매니아로서 말씀드리자면 볼만합니다. 뭐 어차피 나쁘다고 해도 1편에서 우리에게 준 감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실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사실은 평이 굉장히 갈려서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좀 이 1편의 그 쫄깃쫄깃하고 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은 뭐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음악 감독이 돌아가셨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1편에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술 쪽에 유능하지만 이런 그 음모 이런 거를 좀 모르는 이 여자가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프로들, 전술 프로, 그리고 이 음모의 프로들이 붙어가지고 진짜 전쟁을 벌이니까 쫄깃쫄깃한 염통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전술적으로 느낀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요, 그 제품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이 많았죠. 특히 우리의 알레한드로, 예, 아주 눈빛이 죽이는 남자죠. 알레한드로가 입었던 방탄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퍼스트 스피어사에서 나온 신속 해체가 되는 방탄복이었습니다. 뭐 플레이트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플레이트를 안 낀 것 같아요. 예.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플레이트를 안 끼다니 조금 실망입니다. 최소한 덤이라도 껴야죠. 에어소프트하는 이 군장파 우리들도 끼는데, 극 중에 알레한드로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모델, 퍼스트 스피어에서 나온 바로 신속 해체가 되는 그런 방탄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속 해체가 되죠. 자, 이제 더 재밌게 이제 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영화는 사실은 총기 회사들의 마케팅의 각 축장입니다. 악의 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정의의 사도라고 하기도 그런 CIA의 특수작전팀, SAD라고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특수작전팀의 팀장격인 이 맷의 총기는 다니엘 디펜스사의 M4를 씁니다. 뭐 DD 5.56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른 이름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정말로 뭐 CIA의 대원들이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니엘 디펜스사의 그 모델은 누가 봐도 같은 M4지만 한눈에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은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맷의 총기 액션은 1편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1편은 사실 조금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눈빛 좋은 남자 아르한드로, 극 중에서도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검사였다가 이제 가족을 잃고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미국 CIA와 손을 잡고 마약 카르텔들을 섬멸하는 뭐 그런 굉장히 비중 있는 캐릭터인데, 이분은 총기 액션이 사실은 액션을 볼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빛이 너무 강해서 총을 어떻게 잡았지 이거 보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리고 이분이 예전의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살짝 파지 같은 게 뭐 요새 파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오른손 엄지를 왼손이
감아지는 아주 옛날 1911식 파지법을 하고 계세요. 아마도 웨이 오브 더 건인가 하는 영화, 그때 굉장히 많이 그 전술 사격을 배우시고 그때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 극중에서 이번에는 극중에서 UMP를 많이 쏘시죠. 그래서 UMP로 뭐 아주 뭐 좋은 사격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한국의 특수부대, 일부 특수부대에서도 쓰고 해외 특수부대에서도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평이 좋은 SMG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팔리거나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캐릭터의 매력은 있지만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총기 액션은 그 맷의 팀에 있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총기 액션이 사실 더 좋아요. 이 안경 낀 서류 작업하시는 분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뒤에 별로 비중이 없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좀 더 이 총기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영화에서 이 총기 액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야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에 어떤 총이 맞느냐, 뭐 이런 거조차 다 이제 총기 코디네이터 혹은 총기 고증 전문가가 있어서 배역에 맞는 총기, 역사에 맞는 총기를 골라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술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를 보면 일단 총기를 고르는 거, 그거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총기 회사들의 마케팅, 이게 굉장히 막 불타고 있죠. 자, 다시 시카리오 2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약 카르텔에서 실제로 이제 그 테러범들과 손잡고 테러범들을 미국 내로 보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정부는 이제 그 마약범들조차 테러범으로 놓고 테러범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아르헨드로 그리고 메세 팀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지역을 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참 제가 갔을 때도 그 문제가 심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분들이 명찰을 못 달고 다니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카르텔들이 그분의 신원을 파악을 해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가 있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마약을 넘기는 게 옛날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였다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굉장히 성행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인력을 국경 너머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국경을 불법으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송출하는 게 바로 사업인 겁니다. 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같이 이 취재를 하고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조직은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지역 마약 카르텔조차 이 조직과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많은 문제를 담고 있고, 그리고 3편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3편 보는 게 낫겠다. 2편은 그냥 1편과 3편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2편을 보셔야지 3편의 화려한, 그리고 이 갈등, 아르헨도와 메시, 드디어 자기들이 속해 있던 혹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던 조직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은 아마 3편은 시카리오 플러스 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영화고요. 만약에 3편이 나온다면 이번엔 개봉하기 전에 어떤 총기가 쓰이고 그리고 이들의 액션이 어떻게 될지 정식으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대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